호주인들은 한국 아파트 같은 거 안 삽니다. 바닥 난방이라고요? 호주 기후에 맞지도 않아요. 2년 안에 망할 겁니다. 입주율 60%. 텅 빈 상가. 현지 언론의 조롱.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매일 아침 6시 찜질방에서 1시간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온돌 바닥이 제 발을 감싸줬죠. 73세 호주인 존의 고백이었습니다. 황토방과 온돌이 설계된 아파트. 입주 대기자 1200명. 호주 재벌들의 저택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온돌과 찜질방이 일으킨 기적.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높이 15층짜리 회색 건물이 시드니 외곽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단독주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파트였죠. 1층 상가 절반은 아직도 텅 비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가 성글게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맨 제임스에게 건물 전경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형적인 실패작의 모습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마크 톰슨입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에서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55세,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기도 해요. 그동안 환경 문제부터 정치 스캔들까지 온갖 주제를 다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달랐습니다. 시드니 부동산 거품을 파헤치는 다큐였거든요. 사흘 전 상사 데이비드가 제 책상으로 걸어오더니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시드니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마크, 부동산 거품을 다뤄. 지금 시드니 집값이 미친 수준이잖아. 실패 사례 몇 개 찾아서 경고 다큐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저는 지난 이틀간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지은 아파트들이 문제라고요. 호주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데 아시아 개발업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곳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지은 90세대짜리 아파트. 작년에 완공됐는데 입주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미 몇 차례 조롱 섞인 기사를 냈고요. 저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지만 썰렁했어요. 분양사무소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입구 한쪽에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죠. 완전 망한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는 1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였죠. 저는 명함을 내밀며 ABC 다큐멘터리 팀이고 시드니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이름은 김태훈이고 이 아파트 관리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입주율이 60%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김태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재 5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주율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김태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호주 사람들이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단독주택을 선호하니까요.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김태훈은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모든 집에 온돌이 깔려 있고 1층에 주민 전용 찜질방이 있어요. 온돌? 찜질방?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김태훈은 온돌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고 찜질방은 한국식 사우나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우나야 호주에도 많았거든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찜질방 촬영해도 되나요?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있었고 한글과 영어로 찜질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신발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로 된 바닥과 벽 한쪽에는 황토로 만든 방 같은 공간, 반대편에는 작은 냉탕과 온탕이 있었어요. 김태훈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독특한 스타일의 사우나였죠. 사용하는 사람이 많나요?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노인분들이 매일 아침 오세요. 한 10명 정도. 저는 계산했어요. 54세대 중 10명이면 20% 정도. 그리 많은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산책로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죠. 오후 3시,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자 피터 왓슨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피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호주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좋아해요. 뒷마당에서 바비큐하고 개 키우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죠. 그럼 한국식 아파트는요? 피터는 코웃음을 쳤어요. 더 심하죠. 바닥 난방이라는 걸 한다던데 호주 기후에 맞지도 않고요. 여름에는 어떡하려고 바닥을 데우나요? 게다가 사우나까지 만들었다던데 유지비만 엄청나겠어요. 제 예상으로는 2년 안에 헐값에 매물 나올 겁니다.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간단히 보고했어요. 완벽한 실패 사례를 찾았다고 3주 안에 촬영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본격 촬영 들어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 촬영 계획을 짰습니다. 아침 일찍 아파트에 가서 한산한 풍경을 찍고 빈 상가들을 클로즈업하고 입주민 몇 명 인터뷰하면 끝이었죠. 빠르면 일주일 안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파트에서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6시 20분, 저는 제임스와 함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이른 시간에 나온 이유는 간단했죠. 한산한 아파트의 쓸쓸한 풍경을 담으려던 거였습니다. 제임스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꺼냈어요. 빈 주차장, 꺼진 상가 간판, 텅 빈 놀이터. 모두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들이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30분만 기다리면 빛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는데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였습니다. 찜질방이었습니다. 어제 김태훈이 보여줬던 그곳이에요. 이른 새벽인데 벌써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황토방 안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회색 찜질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60대에서 70대로 보였어요. 새벽 6시 반에 사우나라니. 저는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 제임스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새벽부터 사우나요? 저는 카메라를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임스가 유리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황토방에서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어요. 그는 냉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약간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죠. 6시 50분, 황토방에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찜질복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더니 신발을 꺼냈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찍어. 7시 정각 찜질방 문이 열리고 노인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들은 아파트 앞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따라갔어요. 노인들은 공원 입구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을 돌리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혔어요. 그리고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70대 노인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활기찼어요. 특히 키 큰 남성은 거의 빠르게 걷기 수준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망원 렌즈로 그들을 찍었습니다. 5명의 노인들은 대화를 나누며 산책로를 돌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아파트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ABC 방송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들은 멈춰 섰습니다. 키 큰 남성이 대표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하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우리 5명이 매일 아침 6시에 찜질방에서 만나서 1시간 있다가 산책해요. 그는 옆에 있던 노인들을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디미트리, 저쪽은 요코, 그리고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셨나요? 존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이 말해줬거든요. 존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10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3개월 만에 버렸죠. 3개월 만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존은 자신의 무릎을 쳤어요. 관절염이 심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어요. 근데 찜질방 다니고 온돌 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통증이 줄더라고요. 옆에 있던 디미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허리 수술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취소했어요. 매일 아침 황토방에서 1시간씩 있으니까 허리가 펴지더라고요. 저는 제임스를 쳐다봤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걸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트남계 남성이었죠. 그는 저희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찜질방 팀이 나왔네요. 저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들 매일 이렇게 나오시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아침 6시에 찜질방 오세요. 4개월째예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요즘엔 더 늘었어요. 어제는 10명이 왔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찜질방 1시간, 그 다음 산책. 4개월째 지속. 인원 증가 중. 차로 돌아가면서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차 안에서 저는 촬영 계획을 수정했어요. 단순히 실패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저 노인들이 매일 아침 찜질방에 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와. 계속 관찰해보자. 그리고 입주민 인터뷰를 더 잡아야 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찜질방과 온돌이 정말로 노인들의 건강을 바꾼다면 이건 실패 스토리가 아니라 기적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아침에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존이 지팡이 없이 걷는 장면, 디미트리가 스트레칭하는 모습. 모니터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지팡이를 버렸다고요? 허리 수술을 취소했다고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다뤘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스토리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 3시,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어때, 촬영 잘 되고 있어? 저는 아침 영상을 보여줬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는 거야? 그게 뭐가 특별한데? 저 사람들이 매일 아침 6시에 찜질방에서 1시간씩 있다가 산책한대요. 그리고 건강이 놀랍게 좋아졌대요. 지팡이를 버리고 수술을 취소하고요. 데이비드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마크, 우리는 부동산 실패 다큐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면요? 만약 이 아파트가 뭔가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일주일 더 취재해봐. 근데 확실한 각이 안 나오면 원래 기획대로 가는 거야. 오후 5시,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저예요. 마크.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죠. 저는 간단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무릎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78세의 어머니는 5년 전부터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침실까지 가는데도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10m에 3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사드렸지만 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셨죠. 엄마,
혹시 한국식 사우나 가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했어요. 사우나?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더워서 5분도 못 있었어. 심장에 안 좋다고 하더라. 한국 찜질방은 다르대요. 온도가 낮고 바닥이 따뜻하다던데. 황토방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이 있대요. 거기서 누워있으면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글쎄,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73세, 10년간 지팡이 생활, 3개월 만에 회복. 어머니는 78세, 5년간 관절염, 점점 악화 중. 만약 존의 이야기가 진짜라면 어머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캐롤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찜질방, 매일 아침 6시에 모이는 노인들. 캐롤은 간호사 출신이라 관심 있게 들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같아. 온열 치료 효과 같은 거지. 근데 매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캐롤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어머니 생각나네. 이 다큐 제대로 만들어봐. 어머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온돌과 찜질방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 바닥 복사열 황토의 원적 외선 효과, 관절염과 온열 치료의 관계. 밤 12시가 넘도록 자료를 읽었어요. 의학 논문도 몇 편 찾았습니다. 온열 치료가 관절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 물리치료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차별점 일상성. 병원 치료는 주 2회, 온돌찜질방은 매일 24시간. 다음날 아침 5시 50분, 저는 다시 아파트 앞에 있었습니다. 6시 정각 찜질방에 불이 켜졌어요. 6시 20분까지 총 8명이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3명이 늘었어요. 7시가 되자 노인들이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존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존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5층에 있는 존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닥이 따뜻했어요. 이게 온돌인가요? 존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존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당시엔 10m도 걷기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죠.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찜질방에 매일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했어요. 온돌 때문인가요? 찜질방 때문인가요? 존은 웃었어요. 둘 다요. 밤엔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아침엔 찜질방에서 1시간 있고.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존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실패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쩌면 제 어머니의 삶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아파트 앞에 나갔습니다. 찜질방에 오는 노인들의 숫자를 세고 산책 모임을 관찰했어요. 월요일 5명, 화요일 8명, 수요일 10명, 목요일 12명. 인원이 계속 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김태훈에게 부탁해서 입주민 3명과 공식 인터뷰를 잡았어요. 존, 디미트리, 그리고 요코. 이들은 찜질방 모임의 초기 멤버였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아파트 1층 커뮤니티 룸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제임스가 카메라 3대를 설치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질문지를 펼쳤어요. 존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73세 호주인 남성, 은퇴한 목수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10년간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상태였나요? 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14년부터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처음엔 약으로 버텼는데 2018년부터는 걷기가 힘들어졌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근데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신 거군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팡이로 버티기로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작년엔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건 언제였나요? 작년 11월이요. 분양가가 저렴해서 왔어요. 처음엔 온돌이나 찜질방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집이 필요했거든요. 언제부터 변화를 느끼셨어요?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입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웃인 디미트리가 찜질방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번 가봤죠. 황토방에 누워있는데 무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온돌 바닥에 누웠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좀 덜한 것 같았죠. 그래서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갔고요. 얼마나 지나서 지팡이를 버리셨나요? 존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2주째 되던 날이요. 올해 2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찜질방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지팡이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 놓고 걸어봤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존은 일어나서 걸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엔 문제 없어요. 슈퍼마켓 가고 공원 산책하고 손주들 만나러 가고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은 디미트리였습니다. 68세 그리스 이민자, 은퇴한 레스토랑 주방장이었어요. 그는 허리를 펴고 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허리 수술을 예정하셨다고요? 디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 12월에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3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거든요. 의사는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취소하셨나요? 디미트리는 웃었습니다. 찜질방 때문이에요. 입주하고 일주일 됐을 때 존이 찜질방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우나가 허리에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황토방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온도가 낮아요. 보통 사우나는 80도, 90도인데 황토방은 40도에서 50도예요. 숨쉬기 편하고 오래 있을 수 있어요. 1시간 있으면 온몸에서 땀이 나는데 허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온돌 바닥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따뜻한 바닥이라 근육이 이완되더라고요. 이걸 매일 반복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저린 증상이 줄었어요. 수술을 취소한 건 언제였나요? 올해 1월이요. 수술 2주 전이었어요. 의사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놀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연기하자고 했죠. 지금은요? 디미트리는 일어나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주방 일은 못해도 집안 일은 할 수 있어요. 매일 찜질방 가고 온돌에서 생활하는 게 제 치료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코가 앉았습니다. 70세 일본 여성, 은퇴한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약을 끊으셨다고요? 요코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5년간 먹었어요. 하루 3번 식후에요. 안 먹으면 무릎이 부어서 걷기 힘들었죠. 언제 끊으셨나요? 올해 3월이요. 찜질방을 3개월간 다니고 나서요. 어느 날 약을 깜빡했는데 무릎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더 안 먹어봤어요. 여전히 괜찮았어요. 담당 의사한테 말씀드렸나요? 요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물었어요. 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찜질방과 온돌 얘기를 했죠. 의사 반응은 어땠나요? 요코는 웃었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의사는 계속 관찰해보자고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의사 인터뷰가 필요해. 의학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시드니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제니퍼리 박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 전문가였어요. 저는 존,
디미트리 요코의 영상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리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온열 치료가 관절염과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문제는 접근성이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주 2회 정도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가요? 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중요하죠.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에요.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데 매일 찜질방에 가고 집에서도 온돌 바닥에서 생활한다면 24시간 온열 치료를 받는 셈이에요. 이건 병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핵심 일상성. 병원 물리치료 주 2회 BS 온돌 찜질방 매일 24시간. 리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죠. 하지만 이분들의 사례는 분명 주목할 만해요. 일주일간의 취재 끝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노인들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데이비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수정한 기획안이 들려 있었어요. 3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제안서였죠. 들어와. 데이비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기획안을 내밀었어요. 기획을 수정했습니다. 이건 실패 스토리가 아니에요. 기적 스토리예요. 데이비드는 표지를 봤습니다. 온돌과 찜질방 시드니 노인들의 제2의 삶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크, 우리가 만들기로 한 건 부동산 거품 다큐야. 한국 홍보 영상 만들자는 게 아니고 홍보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존이 지팡이 없이 걷는 장면, 디미트리가 허리를 펴는 모습, 요코가 약통을 보여주는 장면. 데이비드는 화면을 보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데이비드는 팔짱을 꼈습니다. 좋아, 감동적이야. 근데 이게 왜 우리 프로그램이어야 하지? 건강 프로그램 팀한테 넘기면 안 돼. 이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율이 작년 11월 60%였는데 지금은 85%예요. 대기자 명단도 생겼어요. 부동산 실패가 아니라 숨겨진 성공이에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주 줄게. 그 안에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못 만들면 원래 기획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면 충분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체험해야겠다고요. 노인들이 매일 찾는 찜질방이 정말 어떤 곳인지 몸으로 느껴야 진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저는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찜질방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김태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입주민 전용인데. 하지만 특별히 허락해드리죠.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찜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문을 열어줬어요.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넣으세요. 찜질복은 저쪽에 있어요. 탈의실에서 회색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어요. 55년 인생에서 이런 옷은 처음 입었죠.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나무 바닥 한쪽에는 황토방, 반대편에는 냉탕과 온탕. 노인 4명이 황토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황토방 문을 열었어요.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너무 뜨겁나? 저는 걱정했지만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40도 정도였을까요? 일반 사우나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황토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등을 감싸더군요. 처음엔 좀 답답했지만 5분쯤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10분 후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큐멘터리 취재 중이에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아, 그 방송국 사람. 존한테 들었어요.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75세 프랭크, 은퇴한 교사였어요. 저도 일주일 전부터 여기 다녀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존이 권해서 왔는데 벌써 효과를 느껴요. 일주일 만에요? 프랭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느낌이 덜해요.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여요. 30분쯤 누워 있었을까요?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었죠. 어깨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고 허리도 편안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냉탕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쾌했어요. 휴게 공간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프랭크가 옆에 앉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매일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프랭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좀 알 것 같아요. 프랭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사우나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방이에요. 매일 오면 친구들을 만나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이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찜질방과 온돌이 제공하는 건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공간이었고 매일 기대할 수 있는 일상의 루틴이었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밖으로 나오니 존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때요?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매일 오시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캐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체험했어. 찜질방. 캐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땠어? 좋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작정하고 매일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찜질방부터 산책까지 전 과정을 기록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이었죠. 월요일 아침 6시 10분, 찜질방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존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서 조용히 촬영했죠. 6시 30분까지 14명이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명이 늘었어요. 연령대는 65세에서 82세까지 다양했고 국적도 달랐습니다. 호주인, 그리스인, 일본인, 베트남인, 이탈리아인. 시드니의 다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성이었죠. 황토방 안에서 그들은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김태훈에게 부탁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이 저를 환영했어요. 또 오셨네요. 이분들 좀 소개할게요. 그는 옆에 누운 노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마리아, 80세예요. 이탈리아에서 오셨고 혼자 사세요. 마리아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오시나요? 마리아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악센트가 강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매일 와요. 3주째예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군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멜버른에 살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밝아졌어요. 근데 여기 오면 괜찮아요. 매일 아침 친구들 만나니까요. 옆에 있던 70대 베트남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아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같이 걸어요. 그녀의 이름은 응우옌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노인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14명 전부였어요. 그들은 공원으로 향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산책로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 걸었습니다. 존과 디미트리, 마리아와 응우옌, 요코와 프랭크.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제임스가 망원 렌즈로 그들을 찍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관찰했어요. 20분간의 산책 동안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산책이 끝나고 저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마리아는 웃었어요. 별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손주들은 잘 지내는지,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그냥 일상 이야기죠. 하지만 그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매일 나눌 수 있는 일상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 저는 특별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77세 할머니 엘렌이 5살 증손자를 데리고 찜질방에 온 거예요. 작은 남자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엘렌에게 다가갔어요. 손주분과 함께 오셨네요. 엘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증손자예요. 이름은 제이슨이고요. 얘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제이슨은 황토방 문을 열어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따뜻해. 엘렌은 아이를 안고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둘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할머니와 증손자가 손을 잡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렌은 아이에게 뭔가 속삭였고 제이슨은 깔깔 웃었어요. 30분 후 밖으로 나온 엘렌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자주 데려오시나요? 엘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려와요. 얘가 여기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집에는 이런 게 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찜질방이 세대를 연결하는 공간이 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증손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목요일 아침 산책 모임 인원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존이 저에게 말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서 다른 층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69세 남성 로버트는 11층에 살았어요. 저번 주에 엘리베이터에서 존을 만났대요. 존이 지팡이 없이 걷는 걸 보고 놀라서 물어봤다고 했죠. 존이 찜질방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매일 오려고요. 로버트는 활짝 웃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주일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산책 모임이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노인들의 뒷모습이었어요. 21명이 3355 모여 걸어가는 모습. 제임스가 드론을 띄워 위에서 찍었습니다. 노인들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매일 만나는 친구들, 세대를 잇는 공간. 찜질방은 그 모든 걸 제공하고 있었죠. 저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걷는 기적.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데이비드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치 촬영본을 편집해서 10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데이비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에는 1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돼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을 압축한 결과물이었죠. 데이비드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여줘.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텅 빈 아파트, 그리고 하나둘 찜질방으로 모여드는 노인들. 황토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7시에 우르르 나와 공원을 걷는 장면. 존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10년 만에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디미트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허리 수술을 취소했어요. 요코가 약통을 보여주며 말했죠. 5년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마리아와 증손자 제이슨이 함께 황토방에 누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매일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마지막은 드론으로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21명의 노인들이 3355 모여 아파트로 걸어가는 뒷모습. 제 내레이션이 깔렸죠. 이곳에서 노인들은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삶의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10분 4초. 데이비드는 침묵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50분짜리 완성본 만들어. 다음 달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의학적 검증을 더 강화해. 정형외과 전문의 인터뷰를 추가하고 입주민들 의료 기록도 확보해. 과장은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2주는 전쟁 같았습니다. 시드니 대학병원 정형외과 팀과 협력해서 입주민 5명의 전후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어요.
엑스레이 사진,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 변화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리 박사는 카메라 앞에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온열 치료를 받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관절염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분들의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어요. 에너지 전문가도 섭외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일반 난방과 비교했어요. 데이터가 쌓였고 스토리가 단단해졌습니다. 3주 후 50분짜리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걷는 기적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사내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와 프로그램팀 직원 15명이 모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첫 10분 조용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쯤 됐을 때 마리아와 제이슨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마지막 장면이 끝났습니다. 존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73세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때 뒷자리에 있던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데이비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마크, 잘했어. 일주일 후 목요일 밤 8시 30분. ABC 황금 시간대에 걷는 기적이 방영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어요. 아내 캐롤과 두 딸, 그리고 78세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존이 걷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디미트리가 허리를 펴는 모습을 보실 때 한숨을 쉬셨죠. 50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마크, 정말 저런 곳이 시드니에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방송이 끝나고 3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친구들, 동료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큐를 봤다는 내용이었죠. ABC 온라인 사이트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송 1시간 후 10만, 3시간 후 50만, 자정이 되자 100만을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김태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씨,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방송 본 사람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난리예요. 관리사무소 전화가 아침부터 계속 울려요. 저는 제임스를 데리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은 더 붐볐습니다. 김태훈은 전화를 받으며 땀을 닦고 있었어요. 분양 담당 직원 2명이 상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72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아서요. 옆에 있던 68세 남성도 말했어요. 저도 관절염이에요. 방송 보고 아내랑 상의해서 왔습니다. 입주할 수 있나요? 오후 3시 김태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문의 전화만 230통 받았어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린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어제까지 200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배가 됐죠. 일주일 후 대기자 명단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시드니는 물론 멜버른, 브리즈번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한국건설사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2차 단지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축하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어.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마크, 나도 그 아파트 가보고 싶구나. 다큐 방영 3일 후 시드니 시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받아 회의장에 참석했어요. 시의원 20명과 시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씨의 다큐를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우리 시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기술을 공공주택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온돌 설치비는 가구당 평균 8,500달러, 찜질방은 100세대 단위로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시의원 한 명이 물었어요.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에너지 전문가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기존 난방보다 30%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에요.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 시장이 선언했어요. 시드니시는 공공 노인주택 200채에 온돌과 찜질방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호주 연방정부 주택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와 기술협력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 하나가 정부 정책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죠. 방송 일주일 후 토요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아질까?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한번 체험해보세요. 오후 2시, 김태훈이 저희를 찜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78세에 처음 가보는 한국식 사우나였죠. 존이 마침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크가 말 많이 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엔 30분만 계셔도 돼요. 어머니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황토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20분 후에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30분이 지나 밖으로 나오셨을 때 어머니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때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무릎이 좀 편한 것 같아. 뜨겁지 않고 따뜻해서 좋더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존이 옆에서 말했어요. 매일 오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혼자 버스를 타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찜질방 모임에 가입하신 거죠. 3개월 후 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마크,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무릎이 좋아졌대. 저는 울컥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거실까지 걸어가셨어요. 10m를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찜질방 친구들이 생겼어.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외롭지 않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다큐를 만들러 갔다가 어머니의 삶을 바꿨어요. 이보다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1년 후 시드니에는 한국식 아파트가 5곳 더 생겼습니다. 모두 온돌과 찜질방을 갖추고 있었어요. 입주율은 100%, 대기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드니 곳곳에서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어요. 노인들이 모여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더 워킹 미러컬은 호주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상은 따로 있었어요. 시상식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요. 무대에서 상을 받고 내려오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는 실패한 아파트를 취재하러 갔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3,000년 전통 온돌과 찜질방이 시드니 노인들의 삶을 바꿨어요. 건강을 되찾고 외로움을 덜고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PD 생활에서 만든 가장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5년 만에 혼자 일어서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크,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 건 카메라를 든 것뿐이에요. 바뀐 건 엄마가 직접 바꾸신 거예요. 창밖으로 시드니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노인들이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잠들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6시면 그들은 다시 찜질방에 모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걷는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